CCTV 영상 확보하시는 것도. 아,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성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사무의 양민희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버스 회사에다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버스가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었던 다른 쪽에다가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되게 헷갈릴 것 같거든요. 우선 버스 앞에 급정거한 가해 차량이 있을 경우, 그냥 급정거한 것도 아니고 여러 차선을 끼어들어가지고 급정거한 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앞에 가해 차량으로 보험 접수가 가능하고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버스 기사는 어쩔 수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가해자는 버스 기사가 아니라 갑자기 끼어든 가해 차량이 되겠네요. 다친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피해자 같은 경우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한테 보상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공제는 워낙 받기 힘드니까 네. 민간 보험사한테 받고 둘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죠. 근데 버스 기사님도 앞에 차량이 급정거했다고 해서 급정거를 했는데 무조건 앞에 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전거리 안전거리를. 확보를.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제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네네. 버스 공제도 쉽지 않아요. 버스 공제, 택시 공제, 네. 렌터카 공제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대인 접수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다쳤으면 대인 접수를 하는 게 무조건 아닌가? 일반적인 생각은 그런데 네네. 공제는 그렇지 않나 봐요. 예. 네.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격했을 경우에 민간 보험사로 넘기는 게 가장 좋다고요. 그렇죠. 가해 차량이 있을 경우. 그러면은 피해자를 보상해야 되는 거는 가해 차량하고 버스가 가해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상대 차량하고 우리 차량하고 과실 비율을 따져서 보상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사례를 들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선을 3개, 4개 정도를 한 번에 넘어와서 네. 버스 앞에서 갑자기 멈췄어요. 버스가 급정거를 해서 할머니분이 기사분이랑 하이할 정도까지 거기까지 네. 구르셔서 이렇게 쇄골이 골절된 사례인데 예. 이 경우에는 어디서 보상을 해준다고요? 상대 가해 차량이. 네, 거기로 접수를 해서 예. 했던 케이스고요. 예. 보시면 우선 입원을 하셨잖아요.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입원 보험금 받을 수 있죠. 그쵸, 휴업손해. 할머니면은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65세까지로 법정으로 오. 알고 있는데 네. 65세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대단해요. 만 75세였어가지고 휴업손해를 받을 수 없었어요. 예. 그쵸, 예. 네, 원래 휴업손해는 사고로 입원을 함으로써 휴업을 해서 손해가 발생한 걸 일을 보상해 못해서. 주는 거죠. 네. 예. 일일 수입 감소액에다가 네. 휴업 일수, 그러니까 입원한 일수 네. 곱하기 85%. 하루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네. 입원을 하게 되면 일을 아예 못한다고 가정하는 게 맞잖아요. 네. 3일을 입원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300만 원이잖아요. 네. 300만 원의 85%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255만 원을 벌게 되는 거네요. 근데 말씀하셨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연세가 75세여서 휴업손해는 받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네네.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세무 신고된 소득이 있을 경우 그걸 예. 입증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요. 예.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만 70세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70세가 넘어갔는데 자산이 많아서 임대소득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 발생하시던 분들은 일을 못해서 받을 수 있는 수익을 취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건 근로- 수익 감소액이었잖아요. 네네. 임대소득은 내가 입원에 있어도 그쵸? 받을 수 있는 소득이죠. 수익 감소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수익 감소액 말고 또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할머니 분이셨고 코로나니까 간병인이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간병인을 썼는데 간병비를 받을 수 있냐 네. 확인을 하잖아요. 간병비는 책임보험 상해 구분상 1에서 5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1에서 2급인 경우는 60일, 3에서 4급인 경우에는 30일, 5급인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한 기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진단서 보시면 우측 경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이랑 우측 제1, 2, 3번 늑골 골절이었잖아요.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아니요. 부상 6급이었어요. 아, 그래서 받으실 수 없었어요. 쇄골이 부러지는데 중하게 다친 게 아니라고 나오는 거네요. 등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 등급이 1급으로 갈수록 굉장히 심하게 다친 상해인 거잖아요. 그쵸. 6급이면은 중증도 정도네요. 간병인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정말 많이 다쳤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군요. 보통 할머니분들은 의뢰 들어오시면 간병 비용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이제 많이 다치고 수술까지 했는데 간병비 안 나오느냐고 자녀분들이 걱정하시거든요. 아, 그러면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예. 되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안내해드리고.
이제 퇴원을 하시면 통원 치료를 하시잖아요. 그쵸. 이제 통원한 일수에다가 하루에 8,000원. 정말 교통비 정도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기타 손배금이라 해가지고 예. 8,000원. 이거 말씀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맨날 찍었던 상실수익액. 네. 쇄골 골절이었으면은 경관절의 운동 범위에 따라서 통상 18%를 인정하고 있고요. 네. 부정유압 제대로 붙지 않았을 예, 때 예. 그거는 한 11% 정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8%를 음. 인정을 받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맥브라이드 그거 할 때 노동 능력 상실률 말고도 장애 기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장애 기간에 따라서 곱하는 그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금액으로도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 할머니 분은 아까 만 75세였잖아요. 네. 그럼 몇 년이 인정이 될까요?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여성의 경우에 평균 수명이 83세쯤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인정을 했을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더? 후하네요. 아, 그렇게 되고 포함 거야. 네, 보시면은 네. 이 노동 능력 상실일 당시에 만 62세인 경우에는 이 표를 보셔서 만 62세 이상 그리고 만 67세 미만인 경우에는 36월, 그러니까 3년. 3년밖에 네. 안 쳐줘요. 네, 그리고 만 67세 이상에서 만 76세 미만에는 2년, 24월. 그리고 만 76세 이상은 12월, 1년. 그러니까 여기서는 2년에 해당하는 개수를 곱해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죠. 만약에 시골에서 계신 분들은 굉장히 허약해지실 때까지 농사를 지으시니 그쵸. 일을 하시니 조금은 더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으셨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그냥 가정주부의 직종으로 구분되겠네요. 네. 이렇게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휴업 손해를 전혀 못 받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례에서는 네. 일용임금을 적용해서 휴업손해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소득 자료가 없더라도 일용임금을 적용해가지고 85%까지 휴업손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해마다 달라지고요. 네네.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마다 달라져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22년 중반기였어요. 네네. 여기 찾아보시면 291만 162원이었죠. 네네. 여기에다가 곱하기 18% 곱하기 2년에 해당하는 개수를 곱해서 상실수익액을 산정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분이 75세 할머니가 아니라 30살이었으면 장애율과 장애 기간을 따져서 30살부터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인정하는 만 65세까지 35년을 곱해야 되는 거네요. 몇 천만 원, 몇 억 차이가 날 수도 있게 되겠네요. 또 하나 일단 다쳤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플 것 같은데 네, 마음 아파서 받는 게 사실상 위자료잖아요.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이제 위자료는 부상 위자료랑 장애 위자료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인정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부상 위자료가 6급에 해당해서 75만 원, 장애 위자료는 120만 원이어가지고 더 높은 거 120만 원이 그럼 인정됐어요. 120니까 끝인가요? 이분은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수술을 하면은 수술 자국이 생기죠. 네네. 그럼 그거를 성형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셔야죠. 75세의 노인도 성형 수술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인정을 해주나요? 네, 성형 수술비는 수술을 할지 말지와 관계없이 산정을 해주고요. 수술을 하면 내고정물을 삽입할 수 있잖아요. 그거 네. 제거비도 하고요. 앞으로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더 빨리 합의를 본다고 하면은 감안을 그렇죠. 해서 향후 치료가 그렇게 네. 나오겠죠. 향후 치료비를 실제 성형수술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좀 적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실제 성형수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고로 흉터가 많고 심할 경우에는 네.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가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네. 보험회사에서 측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약간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제에선 절대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공제는 향후 치료비를 인정을 아예 안 해요? 공제는 완전 약간 기준대로만.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합의 빨리 보려고 내가 치료 안 받을 테니까 지금 시점에서 향수비 산정해서 더 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공제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오늘 손사님 말씀을 좀 종합하면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가해 차량이 민간보험사인 경우에 과실 비율을 따지긴 반드시 해야겠지만 승객 자체는 무조건 피해자가 되니까 웬만하면 민간보험사의 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시고 받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휴업 손해비, 입원했을 경우에 간병인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상실수익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고 위자료하고 나중에 이제 치료가 끝난 다음에 향후 치료비, 성형수술 비용까지 받을 수 있고 통원 치료비 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6가지 항목을 최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굉장히 많은 항목에서 받을 수 있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따져야 되겠죠. 손사님이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보험사의 가해 차량과 버스 등의 공제조합이 사고 났을 경우에 승객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민간 보험사, 그러니까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알아두셔야 하시는 거는 앞에 차가 정지를 해서 버스가 따라 급정거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가해 차량이 불법적으로 몇 개 차선을 넘어와가지고 과실이 명백하니까 앞에 민간보험사로 처리를 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공제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공제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낸 보험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소송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소송에 가지 마시고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먼저 민원을 넣어서 진흥원에서 먼저 조정을 시켜주려고 하거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셔야 한다. CCTV 영상 확보하시는 것도 아, 네. 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고 몇 가지 항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